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3일 정오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자들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도 김종인 씨가 앞으로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다. 또는 본인이 대선 출마할지도 모른다.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다시 김종인 씨를 불러들여서 관리를 맡길지 모른다. 또는 김종인 씨가 누구누구하고 같이 개헌을 추진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김종인 씨에 대한 평가가 국민의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집니다. 그걸 증명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JTBC의 의뢰를 받은 리얼미터의 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 보선 이후 첫 여론조사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감 선호도인데 1등은 윤석열 36.3, 2등 이재명 23.5, 3등이 이낙연 12.3, 4등이 안철수 5.1, 그 다음이 홍준표 4.9, 추미애 3.2, 그 다음에 정세균 2.9, 유승민 2.3, 임종석 1.5, 김종인이가 0.6% 나옵니다. 김종인이 대통령으로 출마할지 모른다 하고 글을 쓰는 기자가 있다면은 요 수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0.6%입니다. 김종인 씨가 2016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다가 며칠 뒤에 접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이 아마 안 계시죠. 자꾸 기자들은 그것을 기억해서 대통령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불가능하죠. 0.6%. 그리고 킹메이커 역할도 불가능하죠. 0.6%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힘을 들여다보면은 또 이해하지 않는, 할 수 없는 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2명입니다. 근데 102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희룡 씨는 제주도 지사죠. 유승민 씨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국회의원이 102명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야심이 없는 집단이 지금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합니다. 김병삼 씨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지만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그게 힘이 있습니다. 더구나 102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정치인을 꿈꾸는지 그냥 취직 차원에서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는 건지, 취직 차원에서 국회의원 하면은 국회의원보다 더 좋은 직업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고 어디를 가든지 떵떵거리고, 그리고 사실 책임을 안 지는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책임을 안 지는 국회의원. 물론 선거 때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걸 빼면은 선거 기간 한 달 빼면은 나머지 기간은 다 갑으로, 이렇게 좋은 직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주해가지고,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힘이 들죠. 그리고 노조를 해야 되고 또는 고초를 겪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그만저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은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면서 대통령 후보였어요. 25%의 지지를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공천 때 공천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무슨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저는
인간적 결격 사유나 이런 게 있습니까? 또는 법을 어겼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죠? 아마 그때 황교안 대표 시절이니까 자신한테 당권에 도전할 사람으로 봤는지, 어쨌든 그래서 대구에 가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당을 안 시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권력 의지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싫어하는 102명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홍준표를 겁을 낸다. 뭐 이게 이유인가요? 그러면서 또 김종인 씨를 다시 모셔오자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홍준표 씨를 복당 안 시키는 거는 이것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됩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의 후신이고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의 후신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을 복당 안 시킨다면은 이게 우리 당이 무슨 큰 죄를 지었든지 홍준표가 큰 죄를 지었다든지 하는 것 아닐까요? 정치적 허무주의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홍준표 대표가 큰 일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서 자꾸 이렇게 가물가물 하실지 모르지만 2018년에 이 문재인 정권이 개헌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개헌이 통과됐으면 대한민국 지금 상당히 북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씨가 그것을 딱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거기 제안되었을 때, 국회에 제안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개헌한 투표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참석하면 제명시켜버리겠다. 우리 표결에 참석 안 하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이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개헌 저지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거품으로 만든 거. 이것은 홍준표의 공 아닙니까? 그리고 홍준표 씨는 아마 지금 국회의원 모두를 합쳐도 국정에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사람이죠. 정치를 오래 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안 거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지사를 하면서 상당히 이 노조와 맞붙어 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이런 투쟁력이 있는 사람, 더구나 최근에 이분의 역할 중에 하나가 눈여겨볼 만한 게 이재명 킬러입니다. 이재명 씨의 문제점에 대해서 페이스북 글로 한 시리즈로 한 5번쯤 글을 썼는데 이재명 씨가 단 한마디도 응답이 없어요. 그것은 가장 아픈 데를 찔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홍준표 씨는 국민의힘이 2022년에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면 경선에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경선에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이런 사람 경선에 붙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왜 좋은 흥행카드를 두고 굳이 쓰지 않는지.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자신들은 대통령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자기보다 야망이 큰 사람을 시기 질투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준표 씨가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섭섭하게 한다. 그건 다 사적 감정입니다. 지금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이 싸우는 마당에 홍준표 씨 같은 사람이 성격이 좀 괴팍하고 뭐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당대표하고 대통령 후보 했던 사람을 이거는 폐륜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폐륜입니다. 그래 놓고 내가 당대표 되겠다. 내가 대통령 후보 되겠다.
라고 나서는 초선 의원도 없다고 그래요.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홍준표 씨가 인기가 없답니다. 홍준표 씨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홍준표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초선 의원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씨를 국민의힘이 이번에 당개혁을 한다면서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저 정당이 정권을 잡을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